외래 예약 잡으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는 순천향대학교 소화기내과의 그 유명한 일명 똥박사라 불리는 명의 이태희 교수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의 이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그렇게 바쁘시다고 합니다. 바쁘신 네. 와중에도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또 의학 상식을 또 의학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걸음 또 해주셨습니다. 네, 올가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줄 낭만 닥터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소화기내과 이태희 교수님께 궁금한 건강 질문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그리고 TBS 앱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궁금한 점이 소화기내과. 이 사람들이 보통 언제 찾을까요, 교수님? 그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위암이나 대장암 검진 목적으로요. 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받으러 오시고요. 네.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은 그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복통, 소화불량, 설사, 예. 변비, 그리고 우리가 복부 팽막 가스 차는 증상 많아요. 예. 그거랑 이제 위식도 역류질환 증상으로 가슴이 쓰리거나 역류감. 예. 이게 가장 소화기 내과를 방문하게 되는 가장 흔한 증상들이죠. 예. 저는 소화기 내과에서 받는 어떤 그 진료랄까요? 뭐 시술하면 전 대장내시경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네. 이게 사람들이 참 솔직히 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저도 네. 한 4년 전에 한번 해보고서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요새 먹는 약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검사 한번 받으려면 참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얼마에 한 번 정도는 해주면 좋다. 뭐 이런 기간이 있을까요? 한 3년에서 5년마다 대장내시경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우리가 보통 대장내시경은 이제 45세 네. 이상의 성인들한테 이제 권유해 볼 만한 검사이고 실제로 근데 대장내시경을 받았을 때 네. 환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 정결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보기는 봤는데 예. 장 정결이 이제 불량한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뭐 6개월 뒤에 1년 뒤에 다시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장내시경을 하면은 우리가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 선종이 있거든요. 이 선종이 되게 많이 발견되거나 선종이 굉장히 좀 상당히 진행된 선종들, 네. 큰 선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1년 뒤에 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환자에 따라서는 의사 선생님이 1년 뒤에 다시 하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대장의 그 정결 상태 그 말씀하신 예. 게 그 식단 지켜서 좀 클린하게 먹어서 대장의 이물질 최대한 빼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성공적인 대장내시경을 위해서는요. 네. 장이 깨끗하게 비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장내시경 검사 전에 한 일주일 정도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은 좀 피하시고 유동식으로 해서 장 정결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예, 예. 특히 평소에 변비가 있던 분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변비약도 좀 열심히 복용하시는 게 예. 좋습니다. 사실 이 검사 자체가 장 정결이 너무 안 되면은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면은 끝까지 대장내시경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대장내시경에서 가장 무서운 합병증인 장천공. 이 장천공이 이 장정결이 불량한 환자들한테서 잘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게 사실 우리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종을 예. 다 발견해서 내시경으로 완전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한데 네. 장정결이 안 되면 대변에 선종이 가려져서 잘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모 PD님은 네. 대장내시경 전날 점심으로 삼겹살에 소주를 드시더라고요. 예. 그분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았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네요. 어.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보건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사실 예.
우리나라 대장 내시경, 수면 내시경으로 안 하면 6만 원이거든요. 예. 근데 미국은 한 550만 원 정도나 돼요. 와. 아. 스탠퍼드 대학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되고요. 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장 정결이 안 되는 경우에 조금 부담 없이 다시 대장 내시경을 하자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지금 뭐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 PD의 정체가 궁금하다고 하셔서 그 여러분 이르시면 안 됩니다. 살짝 공개해드리면 이 황모 PD라고, 예. 황모 PD라고 대장 내시경 전날에 삼겹살에 소맥에 이제 고춧가루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를 아주 불량한 환자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청취자 질문이 와가지고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님이 이 방귀를 참아야 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껴야 건강한 건가요? 이게 근데 마지막 질문은 신혼 때는 몇 년 차에 방귀를 찌면 좋을까요? 이거를 왜 교수님께? 예, 이게 사실 어떻게 참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방귀를. 방귀를 참는 게 굉장히 괴로우실 겁니다. 예. 이제 사실 우리가 방귀를 낄 수 있는 조건이라면 환경이라고 하면 네. 방귀 배출을 하셔서 네. 가스팽만이나 이런 걸 좀 예방해야겠죠. 예. 그리고 뭐 부부간이라고 하면은 방귀도 트고 지내야죠. 그렇죠. 예, 그럼요. 우리 아까 앞서서도 그 얘기 하지 그럼요. 않았습니까? 예. 네, 연인 사이에도 최대한 빨리 참으면 안 풀어줘야. 돼요. 만약에 네.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배출이 안 된다. 몸에서 계속 이게 쌓인다면은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뭐 입으로 나오나요? 실제로 이제 가스 배출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요. 예.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복부 팽만이라고 해서요. 예. 우리가 실제로 배에 가스가 많이 찼다고 하더라도 환자분들 배를 보면은 배가 부풀어 오르지는 않거든요. 네.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네. 하지만 심지어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 임산부처럼 배도 부를 수가 있거든요. 가스 때문에요? 와. 그렇죠. 근데 이제 특히나 그분이 이제 우리가 보통 기능성 질환이라고 하는 뭐 과민성 장증후군 이런 환자라고 하면은 그럴 일이 흔치가 않은데 근데 실제로 장 운동이 무력하신 분들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네. 실제로 실제로 복부 팽만까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방구를 참는 거에 대해서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방구가 계속 많이 난다고 하면은 예. 저는 우선 먼저 섭취하는 음식부터 살펴보시라고 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이제 쌀밥보다는 뭐 잡곡식 같은 거 예, 예. 맞아요. 많이 현미밥. 드시고 보리밥. 현미밥 이런 거 보리밥 뭐 콩 이런 예. 것들 많이 드시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흡수가 좀 잘 안 되고 대장으로 잘 내려가기 때문에 좋긴 좋은 건데 네. 혈당으로 올리지 않고 예. 문제는 대장까지 내려갔을 때 이 소화되지 않은 이런 섬유질들이 예. 거기서 장내 세균총과 만나서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많이 생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꾸 방구가 나온다고 하면은 먼저 섭취하시는 음식부터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음식을 섭취할 때 네. 공기도 많이 먹으면은 네네. 함께 먹으면은 뭐 트림이라든지 방귀가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좀 예.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러지 않고 막 급하게 예. 빨리 잘 씹지도 않고 삼키면은요. 실제로 이 위장관대로 들어가는 이 공기의 양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림도 많아지고 예. 그리고 방귀도 많아질 수 있겠죠. 그렇군요. 0651님의 질문입니다. 소화제를 자주 먹어도 괜찮나요? 활명땡 예. 같은 거요. 이틀에 한 병씩은 먹는 것 같습니다. 꽤 자주 드시네요, 그러면. 그 정도면은 굉장히 자주 드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주 드시는데요. 물론 환자분을 진찰을 해봐야겠지만은 보통 그렇게 소화제를 자주 드신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중장년층에서는 뭐 췌장암이든 담낭 질환이든 우리가 위, 식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이게 암이나 심각한 염증 같은 기질적인 질환이라고 하면은요, 병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하면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검사도 내시경하고 초음파나 CT 정도 검사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오늘 그동안 차마 어디서 말 못했던 예. 그런 고민들을 와 지금 엄청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특히 좀 여성분들한테서 많이 볼 수 있는 증상 예. 중에 하나가 또 예. 변비잖아요. 은근히 많지 않나요? 예, 많죠. 그래서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5734님이 저는 변을 이틀에 한 번씩 내보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내보내는 게 정상이라고 저보고 변비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틀에 한 번 혹은 뭐 3일에 한 번 이렇게 변을 내보내면은 이게 변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네. 사실 변비를 정의 내리는 데 있어서 네. 단순히 배변 횟수만 갖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오. 우리가 변비에는 그 6대 증상이 있어요. 6가지 핵심 증상. 오. 일단은 첫 번째는 주당 배변 횟수가 3회 미만. 3회 미만이요? 그러니까 2회. 1회, 2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장실에 가서 과도하게 힘을 줘야지 겨우 변이 나오는 경우. 과도하게 힘주기.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변이 단단한 경우. 염소똥, 토끼똥처럼 굉장히 단단하게 나오는 경우.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잔변감입니다. 화장실에서 변을 닿는데도 그다음에 나왔는데도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예. 이제 그 느낌.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항문 폐쇄감이라고 하는데요. 환자분들 중에 힘을 주는데 힘도 잘 안 들어가고 예. 항문이 뭔가 막힌 것 같다. 오. 우리 수도꼭지 잠긴 예, 예, 것처럼. 예. 이런 항문 폐쇄감. 오. 이게 다섯 번째고 예. 그리고 여섯 번째가 수조작입니다. 여기서 숫자라는 거는 손 숫자. 네. 손을 써서 뭔가 손을 쓴다는 건데 배변을 볼 때 예. 예를 들어서 변이 잘 안 나와서 손가락으로 항문에 넣고 변을 파낸다거나 아이고. 아니면 우리 항문 근처에 그 회음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예. 네. 거기를 눌러주면은 변이 잘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이제 비데가 많이 나왔죠. 예. 네. 변을 볼 때 비데를 써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항문을 자극을 해줘야지 변이 나오는 법. 아. 그것도 요즘 관점에서는 이제 수조작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제가 말한 이런 6가지 증상 중에 이 2가지 네. 이상이 있어야지 예. 예. 변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그분처럼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보는데 나는 쾌변이다. 그러면 그건 변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옛날 한 100년 된 데이터이긴 하지만 예. 영국의 노동자들 대상으로 하니까 보통 배변 횟수는 특별히 건강에 문제없는 사람들의 배변 횟수는 하루에 3번서부터 일주일에 3번까지라고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군요.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횟수만으로는 예. 따질 수는 없고 실제로 우리가 다른 이런 아까 주관적인 증상, 과도하게 힘을 준다거나 잔변감, 항문 폐쇄감, 뭐 이런 증상들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변비로 봐야 할지 2639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아들이 화장실에만 들어가면 30분 이상을 안 나와요. 저러다 치질 걸릴까봐 걱정인데 분명 변이 마려운데 화장실에 바로 들어가서는 안 나오는데 변기에 앉아서 유튜브를 보다 보면 나온대요. 저렇게 놔둬도 되는 건가요? 걱정이 되네요 하셨거든요. 네. 지금 증상을 들어봐서는 배변 장애형 변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변 장애형 변비라는 거는 우리가 항문 기능이 나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수돗물 틀려면은 수도꼭지를 열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항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경우. 이제 그런 변비 상태를 배변 장애형 변비인데 아마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지 말라고. 예. 이게 오래 앉아서 강박적으로 자꾸 힘을 주고 하는 것들이 이 골반저 근육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골반저 근육이라고 해서 이 골반이라는 게 우리 몸의 내장 장기를 떠받쳐주는 마룻바닥 같은 근육이거든요. 예. 그 골반저 근육이 뭉치게 되거든요. 거기에 힘을 주면은 어깨 근육 뭉친 것처럼
어깨 근육이 뭉치면은 우리가 두통도 생길 수도 있고 머리도 어지럽고 속도 메스꺼울 수도 그렇죠. 있는 증상처럼 네. 이 골반저 근육이 뭉치게 되면은 네. 아랫배도 아플 수도 있고 변을 봐도 시원하게 못 본 것 같은 잔변감 같은 증상들을 호소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계속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배변 시에 힘주고 그러면은요 예.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은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면서 네. 변실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여성들은 우선은 출산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자연분만 하게 되면은 골반저 근육에 큰 무리가 가해집니다. 예. 그리고 폐경이 오면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면서 이 근육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성 환자분들 같은 경우 변비를 오래 앓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변실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변을 지리는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초기에는 소변 보러 갈 때 나는 분명히 소변 보러 갔는데 똥이 나오는 거야, 대변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이제 흰 팬티는 멀리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대변이 나오는 현상. 예. 그게 이제 골반저 근육이 약화되고 골반 신경이 나빠지면 항문 괄약근의 톤도 떨어지면서 변이 지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변실금부터 예. 특히 또 골반장기 탈출증. 우리가 항문으로는 예. 직장이 내려오고 여성 질 쪽으로는 자궁이 내려오고 아이고. 방광이 내려오는 이런 골반장기 탈출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힘주기를 1년, 2년 한다고 해서 바로 생기는 문제는 아닌데요. 장기간 오랫동안 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랫동안 힘을 주고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확인이 뭐가 원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변이감이 느껴서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변이 안 나온다. 예. 그럼 바로 일어서십시오. 5분 이내에 안 나오면은 네, 네. 일어서서 예. 대장을 일하게 만드십시오. 아. 음료수를 마신다거나 물을 마신다거나 네. 잠시 좀 활동을 하면은 네. 이제 좀 대장이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5분 기다려도 안 나온다고 계속 주구장창 힘줄 게 아니라 예. 바로 나와서 좀 대장을 좀 운동을 하시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활동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는 어쨌든 5분 안에 5분 안에. 예, 5분 안에 배변 활동을 좀 시원하게 마칠 수 있어야 그게 좀 건강한 상태인 그쵸. 것이네요. 네네. 예. 2639님의 아드님도 이렇게 갈 때마다 매번 30분 이상이 소요가 된다면 한번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잘 알고 있는 치질, 예. 치액이라고 하죠. 예. 치액의 가장 핵심 이유는 예. 이 힘주기이거든요. 오랫동안 앉아 있게 되면은 이 항문 쪽으로 굉장히 피가 많이 쏠리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치액이라는 치질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그 자체가 또 이 골반저 근육에도 상당히 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요실금은 많이 들어봤는데 변실금 그러니까요. 처음 증상이 들어봤습니다. 나타날 수가 있다니. 이 환자분들이 변실금은 사실은 말씀 굉장히 부끄러워하십니다. 아,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외래에서 변실금으로 온 환자분들도 예. 우리가 의사들한테 진료 받기 전에 간호사한테 뭐 때문에 왔다고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네. 본인이 변실금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딴 증상으로 얘기하고 진료실에 오시면은 이제 그제서야. 그때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3165님이 집에서 비데를 계속 사용하는데 이 비데 사용, 비데가 없으면 볼일을 못 본다고 하십니다. 비데 사용 계속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 비대 관리만 청결하게 한다면은 예. 큰 문제는 없는데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비대에 꼭 의존해서 배변을 본다고 하면은요. 네. 병원에 가셔서 한번 변비 기능 검사 같은 거 받아서 배변 장애형 변비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네. 만약에 배변 장애형 변비라고 하면은 바이오 피드백 같은 배변 훈련을 통해서 완치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병원을 방문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어떤 사람들은 비대의 그 물줄기의 자극에 도움을 받아서 배변을 그렇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네. 경우일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2954님께서는 화장실 가는 게 너무 귀찮아서 소변이건 대변이건 참다가 못 참을 때야 화장실을 가는데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될까요? 하셨어요. 병을 키우는 거죠. 아이고. 그래요? 네. 특히 우리가 이제 변비 중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 서행성 변비가 있고 배변 장애형 변비.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항문 기능. 예. 우리가 변이감이 느꼈을 때 힘을 주면은 항문이 열려야 되는데 네. 예. 항문이 오히려 열리지 않고 계속 수축이 되는 예, 다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배변 장애형 변비인데 그 변이감을 자꾸 무시하는 이런 습관이 이런 배변 장애형 변비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변비 환자분들 중에 저는 소식이 없어요. 변이감을 못 느낍니다. 예. 신호가 안 옵니다. 예. 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특히 이 대변에 참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유가 우리가 항문 위의 직장, 왼쪽 아랫배 그쪽에 구불결장이라고 하죠. 그 부위는 항상 늘 평상시에는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변이 안 차 있어요. 네. 그러다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식사를 하고 그러면은 대장에 큰 연동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대변이 이 구불결장과 직장으로 내려오는데 네. 그러면은 거기에 비어 있던 장에 대변이 내려오면서 대장이 팽창되면서 우리가 배변 신호로 인지하는 건데 아하. 늘 항상 저렇게 참는 버릇이 있으면은 구불결장이나 직장에 변이 늘 차 있게 되죠. 예.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사람은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극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 브레인에서 뇌에서 그거를 배변 신호로 하고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상태니까. 거의.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걸 해결하려면은 약국 가서 뭐 아주 센 예. 변비약을 사서 먹어야지 강력하게 장을 수축을 시켜야지 그제서야 이제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대변을 참는 버릇은 건강에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2954님. 참으시면 안 된답니다. 예. 몸을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9834님은 덩 얘기를 저랑 비슷한 분이시네. 덩 얘기를 라디오에서 할 수 있다니 놀랍네요.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카더라 뉴스가 많은데 혹시 그 변의 모양으로 혹은 색깔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또 주셨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뭐 대변은 그 본인의 건강을 대변하는 좋은 지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대변이 대변하는군요. 라임. 네, 일단은 대변에 있어서는 색깔이 중요합니다. 이 색깔이 짜장면처럼 까맣다, 예. 흑색변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상부위장관 위에서 출혈이 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대변이 빨갛다, 예. 그러면은 대장이나 항문에서 출혈이 나는 경우 혈변. 혈변이라고 하죠. 아유. 그리고 대변이 회색이다. 예. 이런 경우에는 되게 담도암이나 췌장암 같은 담도폐쇄 질환, 이 회색. 심각한 질환일 때 그런 경우가 회색은 많죠. 진짜 위험하네요. 그리고 초록색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대장의 연동 운동이 빨라지는 경우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장염에 걸리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초록색 변으로 초록색.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대변의 색깔이 누렇게 되는 게 네. 이 장내에서 적정 시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장내 세균총에 의해서 발효가 되면서 네. 색깔이 그렇게 누런색으로 변하는 건데 네네. 이게 뭐 장염에 걸려서 이 대변이 장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하고 빨리 배출이 되면 예. 그렇게 초록색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색깔이라는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변의 모양이죠. 예. 이 대변이 이 단단하고 무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장에 이런 연동 운동, 예를 들어서 대변이 염소똥처럼 딱딱하게 나오고 네. 동글동글하게 나오고 포도송이처럼 나온다. 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대변이 머물러서 있다는 거고 장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대변이 이제 죽처럼 나온다. 예.
이제 물처럼 나온다. 예. 그러면 장의 연동 운동이 굉장히 빠른 상태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장의 연동 운동을 이제 조절하는 예. 필요성이 있는 거죠. 물기도 적정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색깔 면에서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누런색이 가장 건강한 상태다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그래서 3667님이 요즘 건강기능식품으로 유산균이 자주 보이는데요. 이런 유산균을 자주 섭취해주면 황금색 변을 볼 수 있나요? 하셨어요. 사실 맞다고도 할 수 없고요. 틀리다고도 할 수 없고 예. 환자에 따라 사람에 복용하시는 사람에 아.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유산균 연구가 사실 그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잘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유산균 좀 많이 처방하기는 하지만은 네. 이게 실제로 의학적인 근거는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환자에서는 자기 몸에 맞는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배변 활동이라든가 대변의 형태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산균을 복용해 보고 한 2주 정도 복용해 보고 내 몸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그 예. 유산균은 내 몸에 맞는 거고 사실은 2주를 먹어도 별로 차도가 없다고 하면은 뭐 다른 유산균을 찾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말 우리 이태희 교수님 모셔가지고 네. 이 똥 얘기 네. 많이 나눠봤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무리해서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역시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네. 당당하게 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뭔가 깨우침을 얻으신 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낭만 닥터스 오늘 순천향대학교 소화기내과 명의 이태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